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삶은 정해진 대로 흘러간다. 우리는 이걸 운명이라고 부른다. 후성유전학이란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유전자는 부모로부터 그대로 계승되지만 환경이나 습관에 적응하고 유전자의 어느 부분이 활성화되거나 비활성화된다는 사실, 즉 후천적인 조건으로 인해 유전자의 정보가 바뀌어 새로운 유전자가 되고 그 시점에 최적인 상태로 작동한다는 것이 후성유전학의 이론입니다. 유전자는 환경에 따라 변화한다. 그러니까 문화나 규칙에 의해 다시 쓰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뇌를 어떻게 학습시키느냐에 따라 누구나 자신의 인생을 크게 바꿀 수 있다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육체적 건강, 사업적 성공부터 원만한 인간관계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무엇이든 재미있게 도전하며 변화를 추구하며 살아갈 것인지는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운이 좋다고 말해야 운이 좋아진다. 지은이 하시가 이고지. 펴낸 곳 포레스트 북스. 하고 싶은 일과 하지 않을 일 목록. (1980년대) 이후 미국에서 소득 격차로 인한 불평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어 백악관에서 그 원인을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린 적이 있다. 그 결과 조사기관은 부모가 아이를 대하는 태도의 차이가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예를 들어 아이가 부모에게 게임기를 사달라고 조르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때 부모가 이미 집에 다른 게임기가 있잖니. 게임 따위 하지 말고 공부해 라며 감정적으로 혼낸다면 그 아이는 장래의 저소득층이 된다고 한다. 부모 기준 즉 타자 기준으로 생각하게 되기 때문이다. 한편 부모에게 그럼 왜 그 게임기가 필요한지 이유를 말해줄래? 하고 이유를 대하는 질문을 받으며 자란 아이는 고소득자가 될 수 있다고 한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마땅한 이유가 필요하다고 학습하고 부모를 설득하기 위해 저절로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되어 교섭 능력이 단련된다. 또한 무엇을 위해 원하는지 자기 기준도 확실해진다. 이렇게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는 훈련을 거쳐 성장한 사람이 장래의 고소득자가 된다. 철저하게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라. 총자산이 800억 달러가 넘는 페이스북 CEO 마크 저커버그야말로 자기 기준으로 자라서 고소득자가 된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의 아버지가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야기한 일화를 소개한다. 저커버그가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게임기를 사달라고 한 적이 있다. 알았어. 하지만 왜 그 게임기가 필요한지 알려줄래? 아들은 말했다. 스티브도 그렇고 조지도 그렇고 친구들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안 돼. 그 이유라면 사주지 않겠다. 머지않아 저커버그가 고등학생이 되어 집에서 올림픽 중계방송을 보고 있었다. 펜싱 경기를 보다 흥미가 생긴 그는 아버지에게 펜싱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왜 하고 싶은데? 강해지고 싶으니까요. 그러자 아버지는 다음날 성인용 펜싱 도구를 사와서 해봐라 하고 건넸다고 한다. 다른 사람들도 다 하니까 다른 친구들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같은 이유를 대는 요구는 전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자신이 어떻게 되고 싶은지 이유를 댄 요구는 전부 들어주었습니다. 즉 타자 기준의 요구는 전부 기각하고 자기 기준으로 청한 요구는 들어준 것이다. 그렇게 성장한 아들은
머지않아 페이스북을 만들었다. 모든 개념에는 반대 개념이 필요하다. 좋지 않은 기억을 방치하면 바라지 않는 신념, 즉 두려움에 근거한 신념이 만들어진다. 뇌는 기쁨보다 두려움을 더 현실화한다. 두려움은 그만큼 강력하다. 평범한 사람일수록 좋지 않은 기억에 사로잡히고 두려움 때문에 만사가 악화되는 일이 적지 않다. 그렇다면 이 좋지 않은 기억을 어떻게 다루면 좋을까? 당연한 말이지만 왼쪽이 있어서 오른쪽이라는 개념이 존재하고 위가 있기에 아래라는 개념이 존재한다. 뇌 개념은 서로 대비되어야 존재할 수 있다.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은 안전하고 평화로운 상태를 추구하며 인생을 살아간다. 뇌는 그 대비되는 개념으로 고통스러웠던 기억을 상기하고 보존하기 위해 빈곤이나 비즈니스의 좌절, 사고나 질병을 만들어내게 된다. 거꾸로 고통스러운 기억을 계속 보존하기 위해 안전하고 평화로운 상태를 추구하는 의존 관계가 만들어진다.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고통스러운 기억이나 그것으로 만들어진 신념은 외부로부터의 힘이라면 강경하지만 내부로부터의 힘이라면 바꾸기 쉽다. 부자들은 뇌는 반대로 움직인다라는 성질을 이용하여 고통스러운 기억이나 좋지 않은 기억을 적극적으로 이용한다. 부정적인 기억을 확실하게 의식함으로써 뇌가 그 반대를 준비하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돈 버는 일만을 생각하는 클라이언트와는 일하지 않는다고 확실하게 자각함으로써 돈벌이만을 추구하지 않는 건전한 클라이언트를 찾도록 뇌가 움직이게 한다. 부자들은 이러한 부정적인 기억을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쉽게 말해 그들은 하지 않을 일 목록을 만든다. 즉 피하고 싶은 일과 하지 않을 일의 목록을 적어서 스스로 규칙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언젠가 어떤 부자의 노트를 본 적이 있는데 해마다 늘어나는 하지 않을 일 목록이 빽빽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메타 프로그램을 익힌 사람은 이에 대해 하지 않을 일의 목록이 문제 회피형 패턴과 무엇이 다르냐는 의문을 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개념은 대비에 의해 존재한다. 즉 기피하고 싶은 것이 있기에 원하는 것이 확실해진다. 이때 철저하게 자기 기준이 되어야 한다. 피하고 싶은 일을 명확히 함으로써 잘 풀리지 않았던 일을 학습하고 자기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결단하는 것이다. 두려움이 따라오지 않으므로 자기 기준이라는 그릇이 확장된다. 소망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피하고 싶은 일, 하지 않을 일을 명확히 하고 부정적인 것은 이용한다. 이것이 바로 부자들의 메타무의식 사용 방법이다. 평소 사용하는 말이 운을 불러온다. 평범한 사람은 사회의 사건이나 사고가 일어나면 비관 기준으로 세상이 불경기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은 낙관 기준으로 누군가가 손해를 보았을 때는 돈을 버는 사람도 있겠지 하고 생각하므로 경제 위기가 찾아온 혼란기에도 기회를 노리며 돈을 벌어들일 업종을 찾는다. 이런 반응의 차이는 어디에서 생기는 걸까? 메타무의식이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지, 어느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와 같은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 생긴다. 앞서 설명했듯이 평범한 컵에 콜라를 넣으면 평범한 콜라 한 잔으로 보이지만 귀여운 캐릭터 모양의 컵에 넣으면 귀여운 콜라로 보인다. 괴이한 요괴 모양의 유리잔에 넣으면 괴이한 콜라로 보일 것이다. 즉 어떤 내용물을 넣든 그릇 모양으로 인식한다. 이 그릇이 바로 메타무의식이라는 그릇이다. 시각, 청각, 미각, 촉각, 후각을 통한
순수한 오감 정보를 캐치한다. 오감 정보에 언어를 붙인다. 붙인 언어에 따라 어떤 해석이 따라오는지 정해진다. 해석에 따라 어떤 감정이 생기는지 정해진다. 시간이 지나 감정이 방치되면 세상은 이런 것, 이대로는 안 돼. 이렇게 해야 해와 같은 신념, 즉, 사람을 움직이는 무의식 패턴이 생긴다. 메타무의식은 이러한 프로세스를 거쳐 고정화된다. 신념의 근본은 언어가 달라붙기 전의 오감 정보다. 결국 메타무의식은 왜 그 언어가 선택되었는가 라는 부분에 관여한다. 언어에 따라 나도 모르게라는 이미지로 무의식 패턴이 고착화되는 것이다. 당신은 어떤 언어를 쓰고 있는가? 원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언어로 어떤 메타무의식을 사용하고 있는가? 원하는 모양에 맞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패턴을 바꾸면 된다. 어떤 소망이든 뇌에 각인하는 6단계. 자신이 되고 싶은 모습과 현재 가지고 있는 전제가 맞지 않는다면 그 전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전제를 만들면 된다. 이때 언어가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 하지만 앞으로 어떤 자신이 되고 싶은지 모른다면 우선 목표부터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 소망하는 목표를 뇌에 확실하게 인지시키기 위한 6단계를 소개한다. 1단계. 피하고 싶은 것을 철저히 밝혀낸다. 지금까지 애써 문제를 회피해왔을 것이다. 피하고 싶은 일,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우선 철저히 밝혀내자. 예를 들면 가난뱅이가 되고 싶지 않다, 병에 걸리고 싶지 않다 등이 있다. 이것이 시작이다. 2단계. 1단계와 정반대의 목표를 세운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정했다면 앞으로는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고 싶은가? 이 질문으로 앞에서 나온 답을 뒤집어 본다. 가난뱅이가 되고 싶지 않다는 돈을 벌고 싶다. 병에 걸리고 싶지 않다는 건강해지고 싶다. 이렇게 단순한 답이 나온다. 이때 문제는 돈을 벌고 싶다라는 목표를 세우는 것으로 돈이 있는 상태와 없는 상태를 상상해서 머릿속에 확실하게 이미지화하는 것이다. 자신감이 생기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면 뒤집어보고 그 전제로 자신감이 없는 상태를 상상한다. 확실하게 이미지화하면 뇌는 실현해야 할 목표로 인지된다. 이처럼 방향성이 다른 두 가지 목표가 있는 것을 이중 구속 상태 혹은 더블 바인드라고 한다. 그 상태로는 뇌의 어느 쪽을 현실화하면 좋을지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러나 2단계는 다음 단계 진행이 쉽도록 일부러 이중 구속 상태에 들어가는 중요한 단계다. 절대 여기서 끝내지 말고 다음 단계로 이동하자. 3단계. 본보기를 찾아낸다. 2단계에서 설정한 이중 구속 상태로는 어디에도 가지 못한다. 이로부터 벗어나려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고 싶은지 구체적인 목표가 필요하다. 이때 당신이 본보기로 삼을 사람을 선정해야 한다. 아마 대부분 본보기로 삼고 싶은 사람이 딱 떠오르지 않을 것이다. 이는 자본주의하에서 자신의 가치관을 포기한 상태이기 때문이므로 가치관이나 감각을 되돌릴 필요가 있다. 우선 좋아하는 동성 유명인을 떠올려보자. 그러면 자신이 남성으로 여성으로서 어떠한 존재가 되고 싶은지를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성별과 관계없이 존경하는 사람을 생각해본다. 경영자, 정치인, 문화인, 운동선수, 지인 등 누구든 좋다. 떠오른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끌리는 그들만의 행동이나 생각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곧 지금껏 실감하지 못했던
자신의 진짜 모습이다. 무엇을 하고 싶은지 곧바로 떠오르지 않던 것이 무언가에 비유하면 스르르 떠오르는 것, 이것이 뇌의 특징이다. 그러므로 본보기로 삼을 사람을 찾아보라는 것이다. 본보기로 삼고 싶은 사람을 찾았다면 그 사람의 어떤 부분을 동경하는지, 어떻게 해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파고들며 메타무의식의 모양을 정비한다. 4단계. 본보기에 탈을 쓴 것처럼 행동한다. 본보기로 삼은 사람의 능력, 행동력, 사고방식을 자신이 표현하며 어떤 느낌일지 그 사람의 탈을 쓴 것처럼 행동해본다. 떨떠름하게 여겨진다면 앞서 소개한 메타 프로그램의 방향을 바꾸거나 사고방식을 고쳐서 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렇게 하고 싶다로 바꾼다. 더불어 자신에게도 그런 능력이 생겨서 행동하기 시작하면 10년 후와 20년 후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상상해본다. 예를 들면 사무실과 같은 업무 환경부터 만나는 친구나 가족은 어떤 모습일지 구체적으로 떠올리는 것이다.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가? 어떤 행동을 취하고 어떤 능력과 신념,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주변 사람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무엇이 보이고 들리며 느껴지는가? 미래를 이미 이루어진 과거의 기억처럼 떠올려보자. 5단계. 단어를 사용해 목표 표현을 발전시킨다. 좀 더 더욱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목표의 표현을 바꾸어 본다. 예를 들어 고객 수가 이만큼 늘어나면 예상 매출이 달라진다라고 표현한다면 지금은 고객 수가 그에 못 미친다라는 전제가 들어간다. 건강해지고 싶다라는 표현에는 지금은 건강하지 않다라는 전제가 생긴다. 뇌는 전제를 실현하려 하므로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상태가 현실로 나타나게 된다. 그렇기에 나는 원래 건강한데 좀 더 건강해지고 싶다라고 표현하면 지금 건강하다는 전제가 따라 붙는다. 이는 비즈니스나 대인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좀 더나 더욱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목표를 발전시켜보자. 6단계. 바라는 상태를 달성한 것처럼 행동한다. 뇌는 신체의 움직임을 보고 신념을 형성한다. 자신이 바라는 모습이 이미 된 것처럼 행동하는 스케줄을 작성해보자. 몇 분 단위로 상세하게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행동을 한다는 식으로 완전히 그 모습이 되었다고 상상한다. 다음은 스케줄을 그대로 지키는 것뿐이다. 이를 위해서는 5단계에서 목표 표현을 구체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행동하는 횟수가 많을수록 뇌는 그 행동을 보고 이미 스스로가 그런 사람이라고 인지하게 된다. 지금까지의 믿음은 착각이었으니 이제부터 다르게 행동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신체의 각 부위에 그에 따른 지시를 내린다. 바뀐 자신이 더 낫다고 깨닫게 되면 유전자도 그것을 기록해 둘 것이다.